그럼 하던 말 계속 하죠. 제가 그래서 한 20개 업체 정도,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 할 때는, 네, 보통 제가 이거 처음 해가지고 할 때는 일주일 걸렸어요. 이거 한번 하는데, 처음에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숙달이 돼가지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다 뭐 이거 프로그램 안 봐도, 네, 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금방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여기 또 전문가분 오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죠? 전문가분들이야 뭐 금방금방 하시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버벅될 겁니다. 네?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네. 사모물을 보셨다면서요? 아, 잠시 그 마이크 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제 설정을 하는 바람에 조금 네,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다 끝까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컴퓨터가 좀 느리기도 하고 일단 몇 개는 그냥 말로 건너뛰도록 하죠.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예, 어떻게 온라인 분들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예,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허 출원 팩트체크 세미나 진행하기로 한 박성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식이에요. 네. 이미 인사를 먼저 한 번씩 다 했지만 특허 출원을 먼저 진행하려면 먼저 특허 고객번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특허 고객번호. 특허 고객번호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건 어, 뭐 본인 인감 사진이나 또는 서명 사진, 픽셀은 웬만하면 그리고 공기관에 등록하는 파일은 JPG 파일로 만드시는 게 기본이고요. 물론 PDF 파일이나 여기 그 특허로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ATT 파일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변환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진 파일이 스캔 파일이 JPG 파일이니까 JPG 파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주소지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본상 본인 주소지 등록을 하셔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본인 등본상 주소지를 좀 별도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서명으로 하시는 거는 좀 비추천해요. 제가 처음에 할 때 서명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가 이전을 할 때 그 반려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왜 반려가 했는지 그 대전에 있는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서명은 죽었다 깨나도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그 인감도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처음부터 특허 고객번호 발급받을 때부터 얘기하지 왜 그 지금 와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주무 나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신청해보라고 다른 주무관한테 배정받으면 다시 통과될 수 있다고. 근데 왜 이걸 제가 물어봤냐면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했거든요. 하나는 인감으로 해보고 하나는 서명으로 해보고 또 서명으로 동시에 두 개를 해봤는데 인감으로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서명으로 동시에 두 개를 했는데 이게 각각 이게 10개를 하니까 10개를 진행했으니까 한 5개는 어떤 주무관한테 또 5개는 어떤 주무관 또 다른 주무관이 이제 그 컨펌을 해주는데 이 한쪽 주무관만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그냥 통과시켜주고 이게 주무관마다 또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또 바뀐 게 그 올해 또 바뀐 게 그 뭐냐 인감 그 특허 이전을 할 때 그 권리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뭐야 양도증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인감증명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제출을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또 올해 6월 달인가 그때 또 바뀌어가지고 인감 도장만 찍으면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서명을 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허 고객번호를 발급받거나 또는 양도증에 인감을 찍을 서명으로 하지 않고 인감으로 찍으면 다른 부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반려 통지서를 받을 때 보통 그 주소지로 꼭 그 등기를 보내줍니다. 이 공기가 특허청에서 보내주는 공기관에서 특허청에서 보내주는 그 등기 우편물은 그 온라인 수령으로 해놓고 인터넷으로 해서 그 신고서를 받는다고 해놔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권리에 관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뭐 권리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편을 등기로 보내요, 얘네가. 그래서 별로 중요한 서류도 아닌데 등기로 보내니까 자기 주소지 그 우편물 받을 주소지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게 화면을 같이 이렇게 띄워놓고 보는 거를 반대로 했어야 되네. 내가 이제 카메라를 보고 저기를 같이 봤어야 되는데 저 쪼매난 화면에서 보이실까 이게? 여기에? 여기 이 화면으로 얘는 좀 닫고 이거를 좀 키우면 안 되네. 아, 된다. 요 화면을 보시면은 같이 보실 수 있겠죠? 글씨가 보일라나 모르겠다. 근데 안 되네. 더 안 켜지네. 한번 해봅시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특허 특허로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네. 1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 뭐 네이버나 다음 뭐 괜찮으니까 아무데나 특허로라고 검색하셔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온라인으로만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저 강남에 있는 그 특허 고객센터 거기도 가서도 직접 해봤어요. 네, 제가 이 특허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다 해봐가지고 일단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는 www.patent.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특허로 화면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또 설치가 돼요. 액티브엑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밑에 또 설치가 나오네. 설치를 좀 하고 왼편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전자출원 알아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 공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자출원을 직접 해보면 되겠죠. 전자출원 시작하기가 화면이 멈췄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돼. 알트. 컨트롤 알트 딜레이 탭 다시. 아예 멈췄어. 에휴. 네, 입이 바짝바짝 타네요. 컨트롤 알트 탭 한번 누르시죠. 그럼 컨트롤 알트 대리요? 예, 예. 그럼 끄는 건데? 아니요. 아씨. 프로기? 다운됐다. 다운됐어요? 예. 아니네. 이걸로 바뀌네. 작업 관리자로 바뀌는구나. 작업 관리자 와가지고 인터넷 다시 들어가면 오늘 참 세미나 이거 힘들게 한 건데 제가 지난주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원래 수요일 날 하기로 했다가 제가 좀 부득이하게 월요일로 이렇게 옮긴 건데 오늘 참 암울하네요 이거. 어렸을 땐 등록 한번 했어요. 네트커로. 아니요. 다시 다시 한 30년 전. 그때 변리사 10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혼자 했어요. 이게 설치가 빨리 돼야지 되는 건데 이게 설치가 안 돼.
됐다. 안 넘어가네 화면이.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하는 거 참, 네. 한번. 특허 고객번호는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세요? 만드세요? 저도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근데 특허청 사무관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회사 걸로 하니까 제 건 없죠. 왜요? 회사 거 하면서 지분율에다 본인 한 1%만 집어넣으시면 나중에 나중에 소송당해요. 이성이 있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본인 거 하나 있고 회사 걸로 하나 있어요. 이거 브라우저 종류로 설치를 됩니다. 이게 참. 이게 또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게 익스플로러가 띄워져 있으면 또 설치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네, 다시 껐다가 이제 이거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나라는 액티브엑스 천국이라 프로그램을 사용을 못하게 해. 사람을 열받게 해가지고. 자, 다시 띄워봅시다. 특허 고객번호를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 등본상 주소지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 인감 사진, 인감 도장 사진, 가로 세로 픽셀 규격은 300 픽셀 이하 가로 세로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일을 그림판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대부분 다 용량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줄여서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은 오전에 하세요. 오전에 12시 전에 하세요. 그래야 오후에 그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하면 이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시면 오후에 바로 하실 수 있고 오후에 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줍니다. 이 특허 주무관들이 되게 그리고 한 2016년 말부터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대전에 그 우리 1544 여기 보면은 그 저 고객센터 번호가 나오거든요. 전자출원 서비스 이용 시간 밑에 보면은 고객 상담 지금 우리 저거로 가렸네. 안 보이겠다. 이렇게 하나? 여기 보면은 고객 상담 센터 이용 시간 1544-8080 있잖아요. 여기 하면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1, 2, 3, 4번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1, 2, 3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실상 저기 전화하면 지금 콜센터 직원으로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게 주무관들이 이제 바쁘니까 이거 이제 콜센터 업무까지 이제 안 하고 지금은 그냥 본업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한 1년 동안은 주무관들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을 요청하든 바로바로 해결을 해줬는데 원격으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콜센터 직원으로 바뀌었고 원격 상담은 이제 신청을 하면 나중에 다시 그 주무관이 연락을 와서 그때 다시 해주는데 대부분 응답 시간이 1시간 이내에 해줍니다. 웬만하면 다 1시간 이내에 바로 처리해 주니까 특허 관련 업무를 보시는 데는 1544-8080 많이 활용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 좀 전문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주무관을 통해서 몇 번으로 전화를 드릴까요 하면서 전화번호 물어봅니다. 그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전화가 바로 2시간쯤 안에 대부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메인 프로그램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전자출원 시작하기에 보시면 그 전에 이미 전자출원 알아보기 보시고 여기도 한번 쭉 둘러보셔도 되고요. 전자출원 시작하기에 이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부터 하지 말고 그냥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3번부터 하세요. 그냥 미리 이거 프로그램 설치하는데도 한 3-4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요거부터 먼저 하셔가지고 보여드리면 오늘은 뭐 출원하는 것만 알려드려야겠네. 이전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어렵겠네. 여기 보면은 그 기본 프로그램 설치가 있고 전문가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전문가용, 초보자용이 있고 이제 전문가용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전문가용을 써가지고 이게 조금 포맷이 달라요. 전문가용하고 초보자용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전문가용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처럼 딱 생겼어요. 근데 초보자용은
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유치원생 보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용을 설치한 다음에는 꼭 필히 요거를 또 하나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셔야 돼요. 첨부서류 입력기라고 기타 소프트웨어에 보시면은 첨부서류 입력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보자용은 제가 설치를 안 해봐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첨부서류 입력기까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 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서, 이게 ATT 파일로 이제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파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추가적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타 프로그램은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용을 설치를 하시는, 전문가용이 용량이 꽤 됩니다. 한 600메가 가까이 되니까 시간을 갖고 미리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특허 고객 번호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거 로그인 해가지고 저거를 보여드릴게요. 특허 고객 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순번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뜨네. 그리고 이 특허로 사이트는 조금 느려요. 이게 좀 용량이 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좀 느리니까 여러분들 인내심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좀 하셔야 돼요. 다른 웹사이트하고 다르게 이게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특허 아직도 출원한 게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3개 남아 있고, 자,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누르시면 이게 뭐 자바 프로그램 실행 환경, 전자서명, 로그인 인증 3가지 이제 설치 확인하라고 나오는데, 설치 하셨으면 이게 계속 설치가 돼요. 제가 이걸 처음에 하루 종일 설치했어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 설치 확인이 안 되니까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오른쪽에 왜 안 넘어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으로. 여기 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사진 이거를 좀 저기를 좀 없앨게요. 어디 갔냐. 저를 좀 없앨게요. 화면을 보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고. 자, 다음 화면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 화면 밑에 있는 거. 다음 화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별도로 뭐 특별히 설치 안 해도 자동으로 설치가 대부분 되니까 중간중간 설치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 및 첨부 서류 밑에 보시면 인감 또는 서명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인감으로 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나오죠. JPG 파일.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중 택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등본상 주소지로 입력을 하시면 밑에 두 번째 서류하고, 두 번째 서류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 이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안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첨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필수 여부 돼 있는데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정보 사용 동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첨부 서류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인감만 하시면 됩니다. 인감만.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더딘 관계로 하나씩.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안내문이 나옵니다. 뭐 사전 등록 신청해서 뭐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거 다 별 필요도 없는 말이고요. 일과 시간에 특허 고객 번호 발급 신청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면은 바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진행 절차가 다 뭐 로봇 프로그램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무관이 직접적으로 다 컨펌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 부여를 누가 어떤 주무관이 했는지도 나중에 그 신청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안 움직이네 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요. 예, 그렇게 해서 1단계 설치 확인인데 다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감 도장 사진 찍어가지고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메일로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편집을 그림판에서 가로 세로 잘라내게 하시고 JPG 파일로 저장하시면 준비가 다 되고 기본적으로 미리 등본상 주소지 확인해 놓으시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여기까지 단계고 이 화면이 화면이 안 넘어가 지금. 그렇게 요렇게 이제 가끔씩 요렇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자바 프로그램 요거 관련된데 위치가 보면은 페이턴트 go.kr 돼 있죠. 이게 자바 애플리 프로그램이라서 요거를 꼭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해야 화면이 만들어지니까 요런 건 꼭 실행해 주시고. 자, 이제 화면 넘어가겠다.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정보사항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이제 만약에 자기 일반 우리 개인을 할 때는 국내 자연인 이렇게 체크된 거 그대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발급 확인 누르신 다음에 실명 인증 확인을 해서 아니요 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명 인증 확인해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발급 확인 누르시면 저는 이미 발급이 돼 있으니까 발급 확인으로 나올 겁니다. 특허 고객은 발급 확인 결과 이렇게 나오죠. 제 겁니다. 이건 제 번호니까. 그 다음에 실명 인증을 누르시면 이게 아직 자바 프로그램이 조금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윈도우 7인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실명 인증하시면 주소지 확인 정보 사용 동의가 자동으로 돼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윈도우 8, 윈도우 10은 아직까지 이게 안정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인증이 안 되는 경우 있고 창이 닫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국문하고 영문명, 국문명은 본인 한글 이름 치시면 되고 영문명은 웬만하면 여권 만드셨으면 여권에 있는 영문명으로 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기 예시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문자로 본인 성 쓰고 쉼표하고 이름 앞 글자만 첫 글자만 대문자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쉼표는 하시고 다 소문자 쓰던 대문자 쓰던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요 표기 그대로 나중에 그 특허 출원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표시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건 필수사항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법인으로 하시면 이제 법인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법인 누르시고 법인 등록번호 지금 나오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인 등록번호에서 발급 확인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에서 발급 확인 누르시고 국문명 영문명 치는데 영문명은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여권상에 등록된 영문명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명 같은 경우 꼭 영문명 자기 영문명 안 해도 됩니다. 약자 써도 상관없으니까 약자 영문명 써도 되고요. 왜냐면 이제 그게 출원인 정보에 등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문명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영문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짧게 줄여서 그냥 막 코팩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충 써놨습니다. 영문명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란을 누르면 맞는지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안 넘어가니까 제가 이거 변경 신청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을 누르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제 출원인 정보 요거를 이제 요렇게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또 안 나와요.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인내심을 좀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허로 사이트가 이게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특허로 사이트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것도 또 애플리 실행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지금은 제가 이게 출원인이 이미 한 거라서 그런데 만약에 안 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위에 입력된 게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명 제가 임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 시도 국적하고 휴대폰 전화번호도 그냥 휴대폰하고 똑같이 하고 이메일을 꼭 등록하세요. 그래야 수치 방법을 온라인 수령으로 하시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법인 등록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버튼 요건 지금 변경이라서 지금 요 버튼이 여기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면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 생략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에 신청할 때 해서 신청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허 고객 번호가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워 하시는 게, 그래서 특허번호 신청했는데 뭐 어쩌라고 했는데, 이제 신청하시면은 그 접수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면에. 그럼 거기에 보면 접수 번호가 뜹니다. 그 접수 번호를 잘 메모를 해 두셔야 돼요, 접수 번호를. 그래야지 나중에 본인 특허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참 잘 된 게 그거 안 해도 본인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 두 가지 하고 주소까지인가 하고, 그리고 이제 인증번호 인증서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특허 고객번호 조회라고 이렇게 나오죠. 인증서 등록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검색하면 자기 거 이제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고객번호가 나옵니다. 그 고객번호가.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인명하고 법인 등록번호 입력하고 검색하면 요 밑에 총 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검색한 결과가 나오게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렇게 해서 저희 특허 해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밑에 보이시죠? 제가 저희 회사명하고 이 법인 등록번호 치니까 저희 회사명하고 이렇게 해서 특허 고객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접수증하고 접수증 결과가, 이게 참 웃기는 게 그 주무관들이, 부지런한 주무관은 접수증을 받은 다음에 승인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해주는 주무관이 있고요. 또 연락 바쁜 주무관은 접수증 확인하고 휴대폰 전화로 연락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오전에 하시면 1시간 안에 접수가 승인이 돼가지고 특허 고객번호가 발급이 되고, 오후에 하시면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거를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받은 걸 특허 고객번호 조회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끝난 겁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파일에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보통은 공인인증서가 mpki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데, 그 밑에 다른 폴더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그 폴더가 있어야지만 이 특허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 안에 이제 특허 고객번호 인증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USB에다 저장해 놓고 그거를 다른 USB에다 복사해서 자기가 다른 USB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아직 공인인증서 시스템은 대부분 다 폴더 파일 인증 시스템이라서 굉장히 그 보안에 취약합니다. 여기 또 하나 오타 발견했네. 이거 특허 아니네. 특허청 전용 맞네. 잘못 봤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인인증서로 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 요게 끝난 겁니다. 이제 이게 특허 고객번호에 대한 부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자처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좀 볼까요? 먼저 그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가려지네. 통합명세서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딸랑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통합명세서라고 지금 보이세요? 제일 위에 통합명세서라고 하는 파일 보이세요? 보이죠? 통합명세서라고 하는 파일, 지금 제가 이걸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요. 자, 통합명세서라고 하는 파일, 지금 제가 클릭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통합명세서 작성기, 그리고 서식 작성기, 여기 지금 제가 갖다 끌어 놓을게요. 빼고,
그리고 첨부서류 입력기. 요 세 개 파일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색칠된 거 보이세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거 통합 명세서 첨부서류 입력기, 서식 작성기 요 세 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쓸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한 4-5가지 되는데 잘 필요 없고 요 세 가지만 쓰시면 되고, 제일 먼저 이제 그래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작업하는 게 이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실행하는 겁니다. 통합명세서 작성기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이거 한번 껐다가 다시 킬게요. 이렇게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전자출원용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나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 위에 있는 특허 명세서 등 국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식별 항목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별 항목 선택이 나오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다 체크를. 원래 이제 추천하기로는 특허청에서는 선행기술 문헌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 두 개 부분하고 도면 요 세 개를 첨부하기를 바래요. 왜? 이 특허 주무관들이 모든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행기술 문헌을 해놓으면 선행기술 조사를 본인들이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 특허청 주무관에 있는 사람들도 키프리스 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선행기술 검색을 해서 관련 유사기술 검색을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검색을 해서 유사특허에 대한 부분, 이제 청구안과 유사한 부분을 찾아내는데, 많으면 20개, 적으면 한 10개 정도의 유사 파일을 찾아서 혹시 이제 거절이 된다거나 반려가 되는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검색을 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본인들이 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이게 없으면 본인들도 검색하기 애매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 저는 작업할 때 이게 너무 기술이 난해하고 도면이 복잡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합니다. 도면 없이 그냥 하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특허 출원 진행해서 이전하는 이 아이템은 솔직히 그 선행조사를 먼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반려되면 그때 가서 보정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보정 신청 한번 할 때마다 한 5,500원에서 8,000원인가 그 사이 나오는데, 어차피 보정해서 등록 절차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도면을 추가해 가지고 해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10개 이전하면 도면은 한 5개는 귀찮아서 다 없애버리고 그냥 기본 내용만 입력해서 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해본 경험으로. 그래서 저 도면으로 이제 클릭해서 할게요. 기본이니까 도면 클릭해서 하시면 이렇게 이제 포맷이 나옵니다. 안 나와. 이제 포맷이 실행이 됩니다. 참 한참 걸리네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왼편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왼편에 보면 특허 명세, 발명의 설명,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중에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의 효과. 왼쪽을 치시면 오른쪽이 똑같이 바뀌어요. 도면에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호의 설명, 그 다음 청구 범위 밑에 청구항 1번, 요약서 밑에 요약, 대표도 도면 밑에 도면 밑에 도1 이렇게 돼 있죠.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발명의 명칭부터 보시면 되고요. 요 대가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대가로 오목가로라 그래야 되나? 오목가로, 반쪽 오목가로라고 되어 있는 옆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데에다가 발명의 명칭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주에서 충전되는 배터리 장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는데, 이름을 지을 때 발명의 명칭을 지을 때 되도록이면 끝에 장치, 기기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뭐 그래서 장치, 기기, 또 시스템, 보통 저는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다 그냥 정리를 하고, 앞에는 수식되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제일 끝에 장치, 기기, 시스템 세 가지로 끝내는 게 제일 인정받기 쉽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명칭을 쓰고 중괄호를 합니다. 중괄호, 이 갈매기 가로를 한 다음에 영문명으로 쓰는데,
이게 재밌는 게 영문명은 한글명 친 거랑 똑같이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충전되는 배터리 장치인데 그냥 저는 우주에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영어로 charging, 이거 철자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인정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웬만하면 영어 이거 변환 검색하시고 구글에서 하셔도 되고요. 차징 배터리 장치 디바이스 뭐 이렇게 중괄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틀렸잖아요. 이렇게 틀리면 틀린 대로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정하면 보정 수수료 내야 돼요. 이것도 글자 틀린 것도 5,500원 최소 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글씨 틀리게 해서 이 명칭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게 특허로 출원이 된 거기 때문에 권리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름을 부여해서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틀렸지만 다시 바꿔서 T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 배터리 디바이스 맞나 모르겠네. 좀 틀려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네이버에서 영문 검색해가지고 하고요. 기술 분야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본 발명은 뭐 그 다음 설명을 쓰는 겁니다. 우주에서 정말로 충전이 잘 됩니다. 충전이 잘 되고 부식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하는 뭐 이렇게 수식되는 말들을 쭉 중간에 쓰고 제일 끝에 쓰는 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원래는 이제 물결 표시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하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씁니다. 하고 맨 끝에는 본 발명은 하고 맨 끝에는 명칭으로 끝내면 됩니다. 제조하는 우주에서 충전되는 배터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끝에는 이런 말로 그냥 붙여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는 보통 다 귀찮으면 한 줄 정도만 씁니다. 한 줄 정도. 그 다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기존의 뭐 배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다 배터리 장치는 블라블라 어떻고 뭐가 잘 안됐고 뭐 안됐고 해서 여기는 왜 발명을 했는지에 대한 발명을 고안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필요성 등등을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끝에 이제 말 맺음을 뭐뭐 하면 된다, 인다, 이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입니다 이렇게 존대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주무관이 보는 거라서 친구한테 쓰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발명의 내용 옆에다가 누가 쓰시는 분들인데 쓰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밑에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위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어찌 해결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를 물결 표시를 지워서 나중에 이거 저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이 되는 기술을 어찌 해결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과제의 해결 수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그 어찌어찌 해결하는 순서를 상세히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원래 밑에 보면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건 진짜 상세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쓰시면 돼요. 발명이 기술 분야부터 해가지고 발명의 배경,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자. 과제의 해결 수단은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의 절차와 순서 및 결과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발명의 효과는 이렇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위와 뭐야 이거 해결하자 하는 과제의 절차와 순서 그리고 결과를 작성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어디 갔어? 아, 있구나. 과제 해결 수단. 그 다음 이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말 그대로 도일은 뭐 어떠한 개념도 어떠한 개념도 뭐 이렇게 쓰고 도이는 뭐 이렇게 해서 어마무시한 뭐 계략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되고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를 여기서 상세히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위에 발명이 배경이 되는 기술부터 해서 과제의 과제의가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기술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리고 과제의 해결 수단까지 정리까지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 보이시나?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부호의 설명은 그림 도면을 만약에 작성하면 도면에다가 기호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00, 200, 300, 400 그래가지고 뭐 100부터 넣으면 100 쓰고 옆에다가 한 칸 띄고 쌍점 쓰고 100은 뭐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됩니다. 뭐 200 보통 다 1번부터 안 하고 100번 110번 뭐 200번 210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00번 쓰고 나서 뒤에다가 영문 대문자나 소문자를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키보드 뭐 이런 거 이제 장치들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호의 설명에. 그리고 청구항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쓰레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충 써도 돼요. 아무렇게나 써도 돼. 진짜 할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되게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요. 제가 했던 작업 중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건 제가 막 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내용 참조를 위해서 복사를 했는데 그 복사한 걸 가지고 제가 키프리스에서 검색을 했는데 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복사한 그 특허가 또 다른 사람 거를 복사한 내용이었어요. 제목은 전혀 다른 건데 그렇게 해서 재생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거를 이렇게 도용해서 쓰시는 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허청에서 그 결과 발표한 거를 설명회 때 들어보니까 이 선행 특허 조사 검색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0.6%래요. 그러니까 1년에 뭐 예를 들어 1000건의 특허가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선행 조사를 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문구에 대해서 이렇게 100%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거 그래도 저작권 있습니다. 우리 책 같은 거 왜 다른 사람 논문이나 이런 글들 그냥 그대로 쓰면 다 저작권 문제 되듯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를 해서 쓰셔도 조금 편집을 좀 하셔가지고 유사하게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건 청구항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대충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청구항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 만약에 내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이 만약에 청구항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 커서를 놓고 오른쪽을 클릭해서 식별 항목에서 밑으로 가시면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구항 클릭하시면 몇 번까지 더 늘릴 건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생깁니다. 이렇게 1, 2, 3, 4번 생기죠. 다시 올리면. 그래서 청구항에 따라서 뭐 그래서 핵심 기술을 보호받고 싶은 기술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이거 안 나와. 이 키보드가 느려. 우주에서 충전되는 방식. 뭐 보호받고 싶은 기술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어떠한 점, 뭐 어떠한 방법. 우주에서 충전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충전하면
방전이 안 되는 배터리 뭐 이런 걸 보호받고 싶으면 보호받고 싶은 기술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이 청구항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등록 특허를 진행하는 건 변리사랑 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청구항에 대한 중복 그 선행 조사 기술 조사를 해야지만 거절이 안 되거나 반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당 항이 하나당 해서 다 심사 청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 청구 비용이 기본이 2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구항당 하나가 20만원 정도 하니까 이게 10개를 만약에 진행하시면 200만원 내고 등록 절차 진행 심사 청구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유지 수수료가 대략 그 특허 한 건당 보통 1년에 한 6,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이면 한 200만원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구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청구항이 막 한 40개 막 이렇게 됩니다. 20개, 40개 막. 왜냐면 중간중간에 거절이 되거나 반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나머지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리사들은 보통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청구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등록비 해서. 실비는 어차피 변리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0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허 등록 전환 절차 진행하는 비용이 최소 한 300만원 되는 거예요. 최소 아무리 안 돼도. 그러면 청구항이 보통 승인이 나는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 300만원 정도 하면. 그럼 만약에 등록 절차 진행하는데 정말 나중에 그 가치평가 받아서 최소한 1000만원 이상 가치를 받을 거다. 그러면 등록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최소한. 그리고 가치평가까지 나중에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한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등록하는 거 절차 진행하는 것만 해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치평가하면 가치평가비 별도로 또 5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가치평가 해주는 그 은행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간평 쪽에서 해주는 비용을 지원을 받아야 발명진흥회나 또는 뭐 그 공기관에서 기보나 이런 데서 한 500만원 지원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또 기업에서 부담을 한 500 정도 하면 그렇게 해서 대략 청구되는 게 가치평가까지 진행하는 걸 계획하면 아무리 안 돼도 최소한 3천만원 이렇게 되고 나중에 한 3억 이상 간평을 만약에 받아서 가치평가로 하고 싶으면 거의 한 6, 7천만원 듭니다. 한 40% 정도 된다고 봐야죠. 3억에 30%? 30% 정도 된다고 봐야죠.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차피 대출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평을 받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한 1억 들여서 나머지 2억을 더 추가로 받는 부분이라서 정말 자금적인 여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이걸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요? 등록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벤처기업 확인으로 해가지고 우선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내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뭐 빨리 하면 3개월이고 좀 늦으면 6개월 이내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평을 하려면 그 다음 또 등록 이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건 이제 청구항만 안 쓰면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안 쓰면 지우면 왼편에는 청구항이 4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3개잖아. 그러면 요 왼쪽 탭에 청구 범위를 눌러서 오른쪽에 보면 구조창 새로 고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창 새로 고치면 자동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쓰는 거예요. 청구항 다음이 요약입니다. 요약은 전체적으로 다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도 그 처음에 제가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분야 쓰듯이 본 발명부터 했잖아요. 이 요약도 본 발명은 우주 최강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블라블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항상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름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에서 충전되는 배터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맨 끝에 항상 쓸 때 안 보이시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은 본 발명은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본 발명은 끝날 때는 명칭 이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발명의 명칭 이름에 관한 것이다, 기기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뭐 이렇게
끝에 쓰면 됩니다. 요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앞에서 발명의 명칭부터 시작해서 청구안까지 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이 요약서 쓰는 란을 잘 써야 특허가 등록되는 게 아니라고요. 뭘 잘 써야 된다고요? 청구안만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표도는 도면에서 가장 이 특허하고 관련돼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대표도 그림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가 이제 도면이 나옵니다. 이 밑에 대표도 밑에가 도면이 나오죠. 도면. 그래서 도면 그림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면 그림 첨부는 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이미지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뭐 여기 나오듯이 뭐 TIF 근데 JPG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JPG 파일 되니까 JPG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JPG 보이시나요? 파란색 기본 JPG 파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면을 예쁘게 뭐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임의로 막 그림 그려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JPG 파일로 해서 올려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림은 말 그대로 그림만 들어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요 제출 파일 생성 변환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입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좀 지울게요. 제가 도면 입력하는 거 안 하니까 지워버리고 대표도도 필요 없죠. 도면 입력 안 하니까.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 안 하니까 지워버릴게요. 도면에 관련된 것만 지우면 돼요. 나머지는 지우면 안 돼요. 입력하는 게. 부호의 설명도 도면하고 연관되니까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제출 파일 생성 변환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저장하는 거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장할 건지 HLZ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은 대문자 HLZ 파일이고요. 저장 파일은 수정 파일은 소문자 HLZ 파일이에요. 이걸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다시 또 재수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쓸 때는 꼭 띄어쓰기 안 됩니다. 띄어쓰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특허 연습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저장을 웬만하면 바탕화면에다 하나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특허 연습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저장 중이니까. 이렇게 해서 XML 변환과 최종본 생성 작업을 완료했다는데 생성본 최종본은 핀 파일입니다. FIN 파일입니다. 이게 대문자 HLZ 파일이랑 소문자 HLZ 파일이 저장이 돼야지만 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두 개가 잘 저장이 돼야. 이게 다른 데다 저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저장 공간이 폴더를 너무 그 한글 폴더명으로 깊숙하게 여러 번 저장해 놓으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이게 자바 프로그램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한글을 잘 인식을 못해요. 영어는 잘 인식하는데 나쁜 자바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그래서 핀 파일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특허 명세서를 하나 작성을 한 겁니다. 특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 다 저장했으니까 다 씁니다. 저장할까요? 근데 저장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저장했으니까.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이 어디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으로 이게 보이세요? 특허 연습 HZ 소문자 파일 나오죠? 요 소문자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아까 작성했던 통합 명세서 파일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 아까 우리가 작성했을 때는 발명의 명칭하고만 나왔는데 앞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대괄호 안에 0001, 0002, 00003 막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저장 프로그램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드리시면 안 되고 나머지 뭐 이런 부분 수정하실 거면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난 다음에 서식 작성기로 이제 특허 출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특허청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즉석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 창이 항상 뜹니다. 그러면 그냥 확인해서 팝업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특허 그 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실행이 잘 안된다. 그러면 1544-8080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설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보안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원래 다 그 또 오류 수정 자가 작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니까 그냥 1544-8080 전화해서 그 원격 지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번호 입력하라고 이제 나중에 전화 오면 번호 입력하고 그러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본인이 이제 그 주무관이 알아서 프로그램 설치까지 다 해주고 실행할 수 있게 다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다들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들 나가셨네. 온라인은 전멸하셨네.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어떻게 좀 이제 피곤하시죠? 예? 고개 들고 그 화면만 보고 있으면 뭐야 업데이트 진행 중인데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어때요? 특허 고객번호 부여하고 명세서 작성까지 어떻게 좀 감이 오세요? 그 특허 예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키프리스에 들어가시면 또는 IP 마켓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그 예시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땐 다 그냥 특허 예시를 다운로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드래그 복사해가지고 옮기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옮기는 거 하시고 중간중간에 편집을 조금 간단하게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법인에서 네. 특허를 뭐 사고 싶다, 출원만 이렇게 하고 싶다. 네. 이제 개당 얼마씩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시중가 개당 가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하나 작업하는데 보통 하루 정도 걸려요. 이제 처음에 하는 사람들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루가 안 걸리죠. 그거는 그냥 한 시간 작업하면 돼요. 1시간 작업해서 바로 해가지고 출원해가지고 출원까지 하는 데는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회사에 맞는 걸 전부 검색하는 시간이 많아요. 키프리스에 검색해가지고 해놓고서 하는 거는 쉬운데 그러면 출원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절차가 출원, 심사청구 하고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심사청구를 안 하고 출원만 하는 거니까 출원만 해서 하면 수리라고 진행 중과 수리가 나옵니다. 이게 절차상. 그러면 진행 중인 기간이 보통 짧으면 하루 정도고 느리면 일주일이에요. 얘네들이 기본 절차가 원래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그 업무 절차 프로세스는 30일입니다. 얘네 그 업무 규정이. 그런데 얘네가 한 7일이면 해줍니다. 어떻든 저쨌든 7일이면 지네들이 무조건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진행 중에서 수리로 바뀌면 그때 이제 특허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권리관계 변경 신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이게 지금 서식 작성기입니다. 서식 작성기라는 건 우리가 신청서 제출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세서 우리가 보호받고 싶은 기술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하겠다. 특허로 출원 절차 진행 신청하겠다 해서 원래는 이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요 국내 출원 서식을 쓰면 됩니다. 국내 출원 서식에 특허 출원서 쓰면 밑에 이렇게 출원 구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일 밑에 보면 특허 출원이 있죠. 이렇게 지금 파란색 바뀌죠. 특허 출원 해가지고 더블 클릭. 원래 밑에 이게 화면에 여기 이렇게 작성이라고 이제 신청이라고 나와야 되는 지금 이게 프로그램 잘렸어요. 아무튼 더블 클릭해도 나오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게 불편하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이 위에가 예전에는 그냥 분리가 됐었는데 화면이 요즘은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화면 나오는 중이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서식 작성을 간단하게 하고 제출을 하면 특허 출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서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위에 이게 가려져 있네.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 나와 있죠. 화살표. 이 화살표로 해서 창을 확장하게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게 화면이 분리가 됐었는데 이게 귀찮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는 아무튼 특허 출원서 신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약서, 명세서, 별집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전자문서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찾기를 눌러서 아까 우리 작성했던 거 바탕화면에 그 파일을 어디 갔냐 제일 위에 있네. 특허 연습 요거를 클릭하고 열기를 해서 입력을 하시면 심사 청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해야겠죠? 아니요 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실수를 했어. 괜찮아. 실수를 했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 자, 오른쪽 화면을 볼게요. 그래서 특허 출원서를 보고,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요 입력하는데 요거 좀 화면을 확장해야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처음에 출원인 세 번째 쪽에 세 번째 보면 출원인이라고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입력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저를 좀 지울게요. 이거 보면 입력란이라고 있어요. 입력란. 입력란 클릭하시면 예, 출원인 정보 입력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출원인 정보 입력하는데 특허 고객번호 입력을 해야 되는데 특허 고객번호가 기억이 안 나. 예, 내가 아까 했던 거 이거 보고 기억 그대로 하면 되겠죠? 어디 갔어? 여기 있다. 12016 1 아이고 1 2016 그 다음에 뭐야 0671801 0671801 이렇게 입력하고 특허 기술 개발 전문 회사 이렇게 입력하고 지분이 있는데 혼자 하는 거니까 지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누르면 밑에 출원인 정보가 입력이 되고 닫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닫기, 요 닫기를 입력하시면 입력이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다시 입력해서 근데 내가 주로 쓰는 PC면 여기 보면 가운데 입력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하면 다음에는 요 특허 고객번호하고 성명을 입력 안 해도 제일 밑에 사용자 DB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보면 있죠. 요거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과 사용자 DB 하면 밑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중에 요 DB만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출원인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이제 노트북이나 집에서 쓰는 거나 이제 사무실에서 전용으로 쓰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나중에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면 됩니다. 이거는 밑에. 그리고 입력됐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발명의 국문 명칭인데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영문 명칭까지. 그리고 발명자. 자, 발명자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발명자 보이세요? 발명자. 발명자를 보시면 발명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입력란이 있어서 있는데 발명자를 입력란을 누르면 발명자는 법인이 될 수 없어요. 절대 법인이 될 수 없고 개인만 될 수,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 고객번호가 개인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 법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될까요? 법인 대표나 이사 또는 그 회사에 나중에 이제 간평을 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는 제3자이거나 뭐 또는 그 소개를 받아서 이제 또 투자를 할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이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제4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걸 가치 평가 받아서 나중에 회사에 뭐 그 가지급금 정산이나 또는 뭐 그 특허 지분에 대한 이제 나중에 증자를 했을 때 이 대표가 이거를 증자를 할 때 이제 쓸 수 있다 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는데 이거 이미 제가 예전에 밑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PC에다가 사용자 DB 정보에다 입력을 해놨어요. 제 거를. 그래서 제 거 개인 겁니다. 개인 거 이렇게 더블 클릭 밑에 거 해주면 위에 이렇게 특허 고객번호 발명도 설명이 되고 입력을 눌러야 됩니다. 출원인과 동일하면 안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되고 닫기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발명자에도 이렇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자에 출원 언어 있는데 출원 언어는 국어니까 국어로 하시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아까 심사 청구 눌렀잖아요. 잘못해서 여기 심사 청구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체크 풀면 됩니다. 체크 풀면 자동으로 됩니다. 아까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체크해서 심사 청구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심사 청구 가격을 보면 오른쪽에 청구 온라인에서 전체 면수 3면 청구항 수 3개 그랬더니 얼마다? 27만 5천원이 심사 청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료 나중에 58,000원 따로예요. 또 별도예요. 그러니까 약 3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35만원 33만원 그 정도 되겠죠. 우리는 심사 기본료는 온라인 38,000원에다가 우선권 주장까지 하면 18,000원 가산이 되고요. 우린 온라인이니까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46,000원 이렇게 돼 있고 자, 개인은 1년에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 상표, 디자인 4가지가 각각 20건씩 20건씩 7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20건씩 각각. 그리고 법인은 그 20개 제한하고 상관없이
7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제 감면 대상을 클릭하시고 요 중에서 첫 번째는 무료가 있어요. 무료는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등 뭐 이런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초중생들 고등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애까지 고등학교 2학년 생일 지난 애까지 고3 중에서 생일 지나기 전인 애들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9세는 포함이 안 돼요. 고3은 포함이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이 안 지났다. 그럼 무료로 할 수 있어요. 100% 면제. 이것도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학생 만약에 자녀분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분의 명의를 이용해서 할 거면은 부모가 특허 고객번호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해주는 걸. 그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특허 고객번호 발급 받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류나 등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받아야지만 학생들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거 원래는 학생들 특허 출원하는 거에 대한 요런 뭐라 그러지 교육 관련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게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강남에서 붐 타고 학원에서 많이 했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체크를 했죠. 제일 위에 보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 있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출원인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감면이에요. 그래서 감면을 체크하고 법인인데 매출이 1300억 안 넘어가니까 우리는 소기업으로 소기업으로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는 개인이면 두 번째 걸 체크하면 됩니다. 발명자와 고안자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 그럼 두 번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니까 법인 소기업이니까 제일 첫 번째 걸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제일 밑에 있죠. 확인 요 밑에 이거 저기 안 보이네. 여기 확인 보이시죠? 요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입력했는가 이거 무시해도 돼요. 그냥 얘 누르면 돼요. 틀리면 닫으면 되니까 얘 눌러서 이렇게 그래서 첨부서류 입력하는데 요 명목을 잘 봐야 됩니다. 첨부서류의 선택을 지금 우리가 소기업에 따른 걸로 했고 해서 찾기를 눌러서 소기업에 따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법인 같은 경우 법인 소기업은 뭐뭐 두 가지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증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그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이라고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3분 안에 발급 자동으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기업은 바로 받고요. 3년 이상인 기업은 별도로 세무서에서 그 소기업 증빙 서류를 세무사가 등록하거나 또는 그 별도로 걔네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 파일이 있어요. 세무서 파일이 그거를 업로드 하시면 그걸 보고 승인을 해줘서 이제 소기업 확인서를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두 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입력하면 두 개를 여기다가 똑같이 이걸로 체크하셔가지고 소기업 확인서 해가지고 찾기 해가지고 입력해서 하고 되고 한 번 더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면제 감면 대상 해가지고 70% 감면해서 13,800원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가 제일 밑에 입력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첨부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순번 1번 2번 해가지고 첨부 서류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법인 같은 경우 개인은 첨부할 게 없어요. 이미 특허 고객번호에 본인 개인인 거 등록이 돼 있으니까 법인 같은 경우 첨부 서류가 여기 사업자 등록증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소기업 확인서 이렇게 중소기업 현황 시스템에서 받은 거 해서 두 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여기 버튼에 전자문서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전자문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자문서 제출을 하려면 BIB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다가 띄어쓰기 하지 말고 무조건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연습 이제 뭐 아무거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끝에 색칠돼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깜빡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이는 거를 없애주고 저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글씨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고 한번 이렇게 커서만 딸랑 있게 아까 색칠된 거 아닌 거죠. 그렇게 있게 하고 저장을
바탕화면에 제가 아까 했으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저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용도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출문서 생성이라고 밑에 있죠, 가운데. 그래서 제출문서 생성 누르시고요. 오늘은 요거까지 해야겠네. 그 다음에 제출문서 생성을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파일? CNT 파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CNT 파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위에 보이죠, 위에. 요 팝업창 위에 보면은 특허출원 연습점 CNT라고 나와 있죠. 제출문서 파일, 변환 파일, 결과 파일 해가지고 나와 있죠. CNT 파일로 해가지고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이 되어 있고, 팝업창이 뜨는데 이게 제출문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돼요. 저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요 누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한번 예시로 볼게요. 생성된 제출문서 확인하면 예라고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전체적인 결과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지사항부터 시작해서 쭉 뭐 입력한 내용, 뭐 소기업 확인, 감면 혜택에 대한 거 해서 발명에 대한 아까 작성했던 특허 명세서까지 쫙 전체적으로 요약서 해서 도면까지 쭉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오타가 있거나 또는 내용이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확인하라는 거고, 이건 확인용이지 수정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확인됐으면 닫으시면 됩니다. 닫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합니다. 더럽게 이제 요거 제출까지만 마무리 할게요. 3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로봇이죠. 그러니까 특허 로봇이라고 봐야죠. AI라고 봐야죠. 특허청 AI가 이 특허는 제출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아까 CNT 파일이랑 막 작성했던 파일 명세서랑 이런 것들을 첨부했던 파일이라는 걸 다 보냅니다. 누구한테? 특허청 AI한테 보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검증 결과 보상 대상 항목 존재, 출원인 명칭, 등록 정보와 불일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원인이 명칭하고 이렇게 일치가 안 된다. 특허기술개발 전문회사인데 제가 이게 이름을 주식회사 특허기술개발 전문회사인데 그냥 특허기술개발 전문회사라고 치니까 얘가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차피 이름 잘못 쓴 거는 이 직권 변경이라 그래서 주무관이 자기가 알아서 해줍니다. 안 하면. 본인이 안 하면 알아서 하고 통지서가 우편으로 또 발송이 돼요, 등기로. 아무튼 여기에 뭐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보정명령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 안 받아요? 네? 지금 다 돈 안 받죠? 우리 내기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 정말 할 건지에 대한 진행을 이렇게 서명 확인으로 하고 넘어가면 중복 제출 여부 확인도 합니다. 왜? 똑같은 이름으로 혹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출원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복 제출 여부 확인하면 이제 여기에 뜹니다. 중복 이름에 대해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중복이 됐는지 이제 파일이 전송이 쭉쭉쭉쭉 되고, 그러면 중복 여부, 중복 아님, 우주에서 중복은 배터리 중복이 아님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없겠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이거 하려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화성쯤 갔을 때 이제 해야겠죠. 그래야 떼돈 벌겠죠. 다음 단계 누르면 이제 진짜 제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온라인 제출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제출하면 진짜 제출이에요. 근데 이거 제출하지 맙시다. 이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좀 뭔가 좀 갖춰졌으면.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출해도 어차피 이 내용은 아무도 안 봐요. 이거 볼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은 이 특허 진행한 주무관하고 저 본인 2명만 볼 수 있고 1명 더 볼 수 있어요. 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데 보고 싶다. 아까 심사청구비 있었죠. 심사청구비 한 35만원 정도 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주무관한테 이걸 봐서 자기가 추가적으로 출원을 하려고 하는 특허와 선행조사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35만원 내고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13,800원 갖고 했는데 그거 35만원 내고 보고 싶겠어요? 예. 볼 수 있어. 앨런 머스크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우주 배터리. 그래가지고 35만원 내고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에 기술이 다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이의신청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그냥. 예, 포기 신청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네, 납부가 나옵니다. 납부 안내가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너무 이건 터무니없는 거라 연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첨부서류 HTTPR 바꾸는 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프로그램이 안 돼서 네, 시간이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네,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허를 출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기간을 거칩니다. 출원 수리 기간은 얼마? 1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1일에 7일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염두에 두시는 게 요즘 들어서 이제 특허를 많이 하니까 이제 이 변리사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저거 하지 말라고 꼭 특허로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뭐 이럽니다. 보통 그래서 실용신안으로 해도 된다. 왜냐 기술이 만약에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후에 만약에 또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특허로 안 해도 된다. 실용신안을 해도 된다. 왜냐면 특허는 보존기간이 기술 권리 보존기간이 20년이고 유예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연장이.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실용신안은 10년이에요. 예. 근데 비용차가 2배 정도 나거든요. 특허 등록 진행 절차하는데 1000만원이면 실용신안 500이면 하요. 500이면. 그러니까 굳이 등록을 꼭 안 해도 된다. 부가 기술이고 이미 원천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면 특허보다는 실용신안 2개 하는 게 특허 하나 하는 거나 그냥 똑같다. 그렇게 이제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2016년 10월부터 해가지고 한 내용, 이거 좀 볼라 그랬더니 안 나오네. 사전 등록 서류구나. 출원. 요걸로 해야겠구나. 제가 했던 거 한번, 이게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200개 가까이 했던 거. 여기는 5개.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지금 8페이지 나오죠. 8페이지. 이게 지금 몇 개야? 5개씩 해서 8개 정도밖에 안 나오네,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2016년, 이게 11월, 잠깐만. 1년치밖에 안 되네. 이게 상반기에 했던 건 안 나오네. 1년밖에 검색이 안 되네요. 제가 1년 동안 했던 게. 5를 갖다가 네? 기간 설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돼요. 제가 2016년 1월로 했더니 2010년 1월 달부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이걸 했던 거 개수가 5개씩 해서 지금 페이지가 12페이지 이렇게 나오네. 11페이지 5개 55개 이 정도. 나머지는 언제 했지? 나머지는 왜 안 나오지? 요렇게 됐네요. 그래서 5개씩 55개 60개밖에 안 나오네. 여기 제가 기업 대표님한테 직접 알려주고 직접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 다 안 나오나 봐요. 지금 하나당 50만 원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더 이상 하면 너무 늦어. 5개로 고정을 시켜놓은 건가요? 이번 5개 정도 받아야 가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특허가 그래서 등록된 특허가 이노비즈 평가 점수에서도 3점, 출원은 2점, 실용실한 1점, 디자인 1점, 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특허를 3개 하면 9점이고 출원 특허는 4개 하면 8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면 돈 1000만 원 들 거, 출원하면 얼마요? 13,800원. 8개 해도 1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도 이전비는 11,000원이거든요.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도 10만 원이 안 넘어요. 4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해서 준비해도 되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저기 그 공기관이나 또 은행에서 출원을 하면 출원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프린트해서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근거서류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출원 명세서 해가지고 내용 증명서만 제출을 했는데 요즘은 내용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그 어처구니 없게 이제 너무 편집을 그렇게 하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여러 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허에 2개의 파일을 겹쳐서 기술을 섞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하나 특허를 만드는데 보통 하루 반나절 걸려요. 그래서 10개 하면 일주일 내내 해요. 아주 지겹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0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하고 한 2주 정도 쉽니다. 지겨워서 못하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 또 한 5개 하고, 그리고 또 한 일주일 뒤에 2개 하고 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출원을 다 하고, 뭐 2주 이전하는 것도 출원하는 거랑 또 날짜 비슷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해보세요. 네, 해보시는 게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0개 정도 하고 나니까 그때 맞다, 이거 개인으로 한 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건 법인으로 해가지고 60개가 돼 있고 개인으로 한 게 또 한 100개 있으니까 이게 160개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 50개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약간 빨리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기술의 유사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는 해보셔야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거를 등록 진행 심사 청구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복사를 해서 써도 다른 사람은 보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등록 절차에서 보정 진행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많은 항목 중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항목이 어떤? 편집이죠, 편집. 네. 아이템 해서 그 명칭 정하고 내용 수정하고 요게 오래 걸려요. 그 회사에 맞아야 되고. 네, 맞게끔 하고. 그래서 맞는 걸 찾고 제목은 좀 꾸준하게 써줘야 된다. 제목도 해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제목 의미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하는 사람은. 특허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목을 운운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이가 50 넘으신 분들은 제목이 좀 멋진 걸 필요로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동원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하다고요? 청구항. 청구항이 있는데 청구항의 본 발명은 뭐 어떤 거에 대한 장치이다, 뭐 이런 걸 보호하고 싶다, 장치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청구항 말고 종속항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항하고 종속항하고 심사 청구 가격이 절반이에요.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청구항 20만원 정도 되고 종속항은 10만원 정도 합니다. 변리사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종속항은 뭐냐면 청구항 1의 위 1항에서 파생되는 뭐뭐뭐 어떤 기술, 이게 종속항이에요. 그러면 그건 절반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셔도 되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보정해가지고, 내가 보정해서 10번 한다고 쳐도 얼마에 5,500원 10번 하면은 10만원도 안 돼요. 10만원 더 들여가지고 내가 보정해서 특허 등록한다고 하면 해도 되거든요. 별 의미 없잖아요. 10개 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은 보정까지 다 합해서 30만원이면 돼요. 이걸 만약에 변리사랑 한다. 얼마예요? 최소 30만원인데 10개에 30만원인데 최소 변리사한테 통하면 최소 3천만원이에요. 하나당 300만원이니까 30만원과 3천만원이에요. 100배 차이에요. 100배 차이. 여러분들은 가서 이 특허 출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100만원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해봤는데 됩니다. 이게 기보 이런 부지점장, 지점장,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얘네들은 특허를 정말 몰라요. 기술 이런 건 몰라요. 걔네들 기술평가 시스템 없어요. 신용평가 시스템 없어요. 제가 그 올크레딧, 나이스 지킴이 그쪽에 있는 본사 관리자하고도 통화를 수십 시간을 했는데 없어요. 실체가.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 외국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 갖고 와서 돌리는 거라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든 뭐 인터넷 K뱅크든 막 생겨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데,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컨설팅 하는데. 심지어 강남인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컨설팅 일을 하면서 이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컨설팅을 오래 해도 이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는 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